치료비 1,000만 원 가입할 보험료면 대략 진단비를 2,6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 거고요. 네, 오늘의 주제, 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설계사 분들조차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가입하시는 진단비,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험사에서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치료비,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물론 둘 다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한다고 하면 어떤 상품이 더 우수한가요? 저는 진단비를 가입했는데 해지하고 다시 치료비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오늘 영상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료비는 암 치료비가 있고 2대 질병 순환계 치료비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보험부터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2대 질병 뇌 심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험탈주고 영상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 이 보장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끔 여러분들께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한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가입하시는 암 진단비, 암에 대해서 진단받게 되면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관계없이 내가 설정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암 진단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초 1회 딱 한 번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 그리고 전이된 암까지 그룹별로 지급하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는요,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암에 대해서 최초 1회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발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지급하는 게 바로 암 진단비고요. 유사암은 각각 1회로 갑상선암 1번, 기타 피부암 1번,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 1회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궁 경부암의 최초 진단을 받고 폐로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뇌로 전이가 되고 뼈로 전이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는요, 최초 1회 한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초 발생한 자궁경부암 기준으로 한 번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합 전이암 진단비는요, 각 그룹별로 전이된 암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각 부위별로 전이된 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통합 전이암 진단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암 진단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된 암까지 그룹별로 지급하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 당연히 통합 전이암 진단비가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 대비해서 보험료는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는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구분 없이 설정한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한도로 지급하고 해당 특약은 소멸이 됩니다. 그럼 암 주요 치료비는 뭐냐? 일단 기본 베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암의 진단을 받고 여러분들 치료를 하겠죠. 치료의 방법에는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항암 치료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 있고 항암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되면 진단 후에 10년간 연간 1회 한도로 설정한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다 하면 2천만 원을 10년까지 지급하는 상품이 바로 암 치료비의 기본 베이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도에 암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았다, 설정한 가입금액 지급. 2000년도에 항암치료했다, 설정한 가입금액. 3000년도에 항암치료 암수술했다, 설정한 가입금액. 이런 식으로 10년까지 지급하는 상품이 암치료비의 기본 베이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간 설정한 가입금액 2천만원, 최대 10년까지 지급받으면 2억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치료비의 상품 경쟁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이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해졌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 주마다 매월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는 시점에 내용이 변경돼 있다고 하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요, 제가 변경된 내용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둘 거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에 수술과 치료가 분리된 상품이
상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으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기존의 암 치료비는 연간 1회 한도로 지급을 했지만 이 수술과 치료가 분리된 상품은 수술 한 번, 치료 한 번, 연간 2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항암 호르몬제 치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의 진단을 받고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하면 보장하는 회사가 있고 보장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항암 호르몬제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 500만원까지 보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암 치료비의 기본 베이스는 10년까지 지급을 했지만요, 지금 현재는 만기를 100세 만기로 설정했다고 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의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되고 10년 후에 다시 재발을 했다 하면은 만기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의 치료는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할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을 수 있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항암 방사선 치료에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든 항암 방사선 치료가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입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런 방사선 치료가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에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든 항암 약물 치료가 포함이 되죠. 카티항암제, 면역항암제, 그리고 비급여, 급여 표적항암 약물 치료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암 치료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간 보장 횟수가 치료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 4회, 연 5회까지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의 진단을 받고 설정한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암으로 수술을 하면 3천만 원. 그 항암 약물 치료, 예를 들어 면역항암 약물 치료 받았다. 3천만 원 지급되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받았다. 3천만 원 지급이 되고, 암의 증세가 심해서 중환자실 입실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1억 1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1년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만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세 만기로 설정했다 하면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비, 치료비 어떤 게 좋냐? 제가 지금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제가 설명한 내용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진단비는 암 진단 시에 진단자금, 설정한 가입 금액을 일시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치료 유무, 치료 방법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설정했다,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죠. 암 주요 치료비는 암의 진단을 받고 해당하는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지급을 하고 각각 치료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 주요 치료비는 연간 치료별 1회 보장,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입시 치료까지 보장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한번 보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금액 1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암 진단비는 남성은 11,690원, 암 주요 치료비는 27,490원, 약 2.3배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40세 여성은 6,500원, 19,013원, 약 2.9배의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이걸 평균을 내봤을 때는 대략 2.6배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1,000만 원 가입할 보험료면 대략 진단비를 2,6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 거고요. 사례 첫 번째,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또 대장암이 재발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약물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진단비를 가입했다 하면은 2,600만 원 지급되고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비를 가입했다 하면은 1,000만 원 가입했다고 해도 수술 1,000만 원, 약물 1,000만 원, 방사선 1,000만 원, 또 재발해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 1,000만 원, 또 약물 치료 받으면 1,000만 원. 이 이외에도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가 반복된다고 하면은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시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4번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사선 2번, 약물 치료 2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항암 치료 4번,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 2번, 약물 치료 2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년도에 수술 1번, 방사선 치료 2번, 약물 치료 2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항암 치료 1번, 표적 항암 약물 치료 1번, 방사선 치료 4번, 항암 약물 치료 4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6번, 이 방사선 치료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를 가입했다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요.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 수술도 했죠. 수술도 1000만원 지급돼서 총 3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지급이 되겠죠. 이때도 2000만원, 이때도 2000만원, 이때는 1000만원 지급을 받기 때문에 진단비를 가입했으면 2600만원 지급되고 소멸이 되지만 수술비를 가입했으면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약 1억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무조건 치료를 많이 하는 가정이 아니라 치료를 적게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에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다발성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3차까지 진행했으나 추가 항암 불가 판정을 받고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신 거죠. 그러면 치료비를 가입했다고 하면 이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진단비로는 26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 세 번째까지 보시니까 진단비를 가입할지 치료비를 가입할지 더 어려우시죠?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 치료비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냐? 사실 진단비도 가입하고 치료비도 가입하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완벽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둘 다 가입해라 이렇게 결론을 얻으시려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아니겠죠? 제가 명확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의 사전적 의미는요, 큰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 중에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 입니다. 저는 보험 가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리스크를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고가의 비급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더 큰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치료비 둘 다 좋은 상품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라고 하면요, 저는 치료비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컨텐츠 보시는 분들께 더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는 유용한 보험 정보를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요, 카카오 채널 그리고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은 설계안과 상담 편하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